누네스 무대형을 또 어떠냐? PK 골 넣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만한가? 아 난 좀 쎄하던데 이번에 하는 거 보자고 하면 좀 쎄하던데. 앤디 캐롤 아니에요? 앤디 캐럴? 아, 이 새끼 너무하네. 전국 때. 야 형철이가 들으면 너 존나 쳐맞아. 들으라고요? 누가 앤디 캐롤이래? 누가 앤디 캐롤이래? 이 새끼.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왜? 사실 리버풀 팬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앞선 두 경기, 오늘도 선발 출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앞선 두 경기에서 이제 후반 중반에 교체로 투입이 돼서 날리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선수한테 책정이 됐던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오늘 45분 뛰면서 4골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프리시즌 경기 내용은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장면 자체가 우려스러운 건 맞으나 그래도 프리시즌이니까 그래. 아니, 본 시즌에 들어가서 좀 천천히 누네스를 오랫동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클롭 감독 체제에서 신입생은 보통 한 12월 정도까지 기다리거든요. 맞아요. 파비니도 영입돼서 바로 뛰지 않았어요. 네. 뭐 11월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적응되니까 주전으로 기회를 좀 잡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왜 이렇게 안 쓰냐 그 얘기 나왔어요. 앤디 로버슨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물론 그때 잠깐 알베르토 모레노가 2017년 여름부터 가을쯤에 갑자기 폼이 조금 좋아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세비야 만나면서 다시 그게 거품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지만, 어쨌든 그때 로버슨도 영입이 됐는데 좀 기다렸다가 11월, 12월쯤 되면서 이제 주전으로 좀 치고 올라왔던 케이스예요. 그렇죠. 영입생들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용이 어떻든 누네스 뭐 큰 금액을 들인 것도 맞고 되게 별로 걱정 안 했군요. 네, 많이 했던 것도 맞지만 좀 오래 봐야 된다. 오래 봐서 한 중반기 이후 정도쯤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확실한 평가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걱정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네스가 좀 프리시즌 때 못한다. 그거 가지고 네. 해외에서도 팬들끼리 되게 많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네스가 한번 그거 SNS 스토리로 반응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네스가 네. 저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봤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프로 선수를 포함해서 스포츠 선수들을 포함해서 대중의 어떤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대중들에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뭔가 좀 서운할 때도 있고 뭔가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하겠지만, 표현을 하냐 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동안의 선수들을 봤을 때 SNS상에 표현을 안 하고 묵묵하게 그냥 자기가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묵묵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잘 됐던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SNS 많이 하는 선수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그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누네스가 갑자기 그 프리시즌 본 시즌 들어가기도 전에 쉿인가 이거 하면서 그 팬들의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살짝 걱정이 됐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라이프치히전에 보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일단 첫 골은 페널티킥 골이었어요. 방향 읽히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겨우겨우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거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리버풀, 물론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비공식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리버풀 팬들에게 보여주는 누네스가 골문을 흔드는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본인에게도.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들어요. 페널티킥 이거 보면은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갔거든요. 방향을 읽혔고 손에 맞고 들어갔어요. 되게 좀 불안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것도 못 넣었다, 그러면은 저 오늘 이렇게 포트트리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후에도 말렸을 가능성이 네.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커뮤니티 실드가 다음 주에요. 지금 얼마 빨라요. 안 남았어. 맞아.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누네스가 이걸 넣음으로써 저는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는 이번 라이프치히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51분 바로 4분 만에죠. 아놀드 패스를 받아서 침투를 한 다음에 구석에서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벤피카에서 프리메이라 리가, 그 라리가죠? 네. 라리가래, 리그. 포르투갈 리그. 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보여줬던 벤피카에서의 골들이 이 패턴의 골이 좀 많았어요. 이 각도에서 구석으로 좀 낮게 깔아서 쭉 힘실어서 때리는 슈팅들. 저희가 이거 축하우팅 리포트로 네. 다른 눈에서 달았잖아요. 그때도 주원 형이 뭐랬냐면은 이 선수의 가장 강점은 단순하고 뭔가 심플하면서 나오는 임팩트라 그랬거든요. 저도 이 골 보면서 이거 주원 형이 잘 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그 골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8분입니다. 네. 이 유망주인 바이세티치 선수가 이제 압박을 해서 볼을 좀 끊어줬고, 하비 엘리엇이 여기에 낮은 패스로 연결을 하면서 골대 앞에 있던 누네스가 이거 마무리를 지었고, 후반 89분에는 까르바이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로 슈팅. 사실 정면으로 좀 향하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골키퍼가 막을 만도 했어요. 네, 근데 네. 키퍼가 막지 못하고 그걸 결국
맞고 굴절이 골대 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이제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골 장면은 아니었지만 높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더를 기가 막히게 시도했는데 이거는 타이밍도 방향도 다 좋았어요. 근데 상대 키퍼의 선방에 의해서 막히고 말았고 어쨌든 누네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폼은 그동안의 우려를 씻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NS의 반응 때문에 더 우려했던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대하게끔 여론을 바꾸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이 스타들이 여론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한 방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누네스가 저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누네스는 뭐 또 어딘가에서는 공격수잖아요. 그치. 공격수는 약간 일희일비가 강해요. 잘할 때는 와하다가 팬들도 그러다가 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또 이렇게 좀 평가가 추락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공격수고 골을 넣는 숙명이다. 숙명이니까. 누네스가 여기에 영향을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편하게 때로는 동료들 좀 믿고 때로는 클롭 감독도 좀 믿고 그러면서 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묵묵하게 제 갈 길을 잘 가는 그런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누네스가 뭐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앞에 경기들보다. 일단 저는 역시 프리시즌 경기를 거듭하고 무엇보다 훈련을 우리가 그 처음으로 누네스를 봤던 거는 결국 이제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맨유전인데 그쵸. 그거는 한 이틀 3일 정도 훈련도 거의 안 한 채로 좀 프리시즌의 문을 여는 경기였죠. 그리고 확실히 프리시즌 경기들도 거듭하고 훈련도 거듭하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누네스 선수가 조금씩 동료와의 호흡이나 리버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동선이 잡혀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선수가 7월 지금쯤에 영입이 됐어. 1,000억 받고 그러면은 이 선수가 시즌 개막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선수가 6월에 계약해가지고 빠르게 이 정도 돼가지고 프리시즌부터 슬슬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쓰고 제대로 된 선수 영입했을 때는 확실히 미리 좀 데려와서 연습 경기 이런 프리시즌 때 치르면서 담금질을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를 특히나 리버풀처럼 강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누네스가 보여줬던 동선이 어떻게 좀 바뀌었느냐 중앙 배우 침투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골장면만 봐도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져들면서. 네. 측면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물론 그 동선이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좀 좋은 어떤 움직임. 현대 축구에서 또 공격수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움직임이죠. 내려와주거나 빠져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인데 근데 이런 유형의 공격수가 간간히 그런 단점을 만들 때가 있어요. 박스 안을 너무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으로 빠졌는데 막상 박스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와서 박스의 숫자가 적고 박스 안에 숫자가 적으면 골 넣을 가능성은 팀이 매우 떨어지죠. 그렇겠죠. 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누네스가 초반에는 너무 측면으로 빠져서 초반에 뭐 맨유전이나 이런 경기들은 좀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 중앙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 에릭 바이에게 좀 막히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엔 어땠냐면 측면으로 빠지는 빈도는 확실히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앙에서 배우 침투를 나서는 장면에서 많았습니다. 이 중앙 배우 침투는 어쨌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고 실제 골 장면도 그렇게 침투를 바탕으로 중앙 골문 근처에서 볼을 받아내면서 넣은 골들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침투 과정에서 보여주는 속도와 결정력 그리고 그 벤피카 시절의 골 장면만 봐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이 선수가 슈팅 스킬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슈팅에 힘이 좀 실리고 방향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속도, 결정력, 슈팅 스킬 침투 과정에서는 좀 인상적인 모습들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동료하고의 합도 서서히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누네스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흔히 얘기하는 이 등지고 딱딱 어떤 포스트 플레이의 경합이라든지 그리고 터치와 패스는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 아직 그 침투를 통해서 이번에 중앙으로 좀 파고드는 모습 그리고 이전 경기들보다는 좀 더 본인이 리버풀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선이 좀 본격적으로 잡히는 느낌 이런 점들은 매우 긍정적인데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아직은 좀 더 경기 영향력을 키우려면 전체적인 경합 능력이나 패스 능력은 향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직 벤피카 때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클롭이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이 선수가 좀 더 앞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은 여기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이 무려 5골 5대0을 만들었는데 라이프치히의 수비 스타일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라인을 올렸어요. 근데 리버풀은 전통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 매우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격진이 활약하기엔 매우 순조로운 환경이 아니었나 싶고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누네스 입장에서도 라이프치히 수비가 올라와주면서 알아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배우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프리시즌에 아무것도 못 보여준 채로 본 시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리시즌에 뭔가를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털어내고 본 시즌에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라이프치히전의 4골의 활약은 아주 의미가 있는 활약이다.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꼭 시즌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선수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정도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 본 시즌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누네스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막전부터 득점 빵빵빵 터져주면서 시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이 선수 나이도 어리고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파비뉴 쓰던 것처럼 한참 뒤에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경기 그냥 띄엄띄엄 나오다가. 프리시즌 경기들은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선수에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정도의 어떤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전에 두 경기에서 좀 부진한 모습 때문에 평가가 박했을 때도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해서 평가가 엄청 올라올 수 있는 이 어떤 계기가 마련됐을 때도 굳이 그렇게 너무 뛸 필요는 없다. 딱 그냥 본 시즌에 들어가서의 모습만 보자. 이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프리시즌에 파비오 카르발유 몸이 너무 가벼워 보이던데요. 맞아요. 네. 프리시즌의 활약을 참고만 하더라도 네. 근데 딱 이 선수만큼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파카라고 불리고 있는 파비오 카르발유인데 프리시즌에 좀 돋보입니다. 일단 카르발유의 신체 능력이 꽤 민첩하고요. 맞아요. 발도 빨라요. 네. 여기에 드리블 능력과 드리블을 치면서도 간결하게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데 신체 능력이 일단 좀 민첩하기 때문에 좋고 동료 활용도 매우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템포를 좀 잘 맞추는 지금 파비오 카르발유의 모습이 보이는데 카르발유가 그게 있어요. 볼을 운반도 되는데 운반을 하면서도 동료에게 패스를 줘야 될 때는 딱 그 타이밍에 알맞게 주더라고요. 이런 선수들은 팀의 템포를 잘 맞추기 때문에 적응을 그동안 봐왔던 모습으로는 비교적 평균적으로 순조롭게 해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루이스 디아스도 겨울에 왔지만 팀의 템포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바로 적응했죠. 그냥 적응기가 없었죠. 바로 맞아. 그냥 팀에 녹아들었는데 파비오 카르발유도 템포를 잘 맞추고 동료 활용을 잘하는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는 점으로 봤을 때 적응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순조로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윙포워드로 일단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 선수는 사실 풀럼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메짤라처럼 나왔고 엄연히 따지면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예. 가능하거든요. 근데 클롭 감독이 영입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윙포워드로 쓰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로 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이제 윙포워드 쪽은 수비 부담이 대체적으로 덜하죠. 근데 중앙 미드필더로 뛰려면 좀 더 압박이나 수비 커버에 있어서 경험이 쌓여야 돼요. 파비오 카르발유가 아직 그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 일단 공격에만 최대한 장점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윙포워드로 배치를 시키고 나중에 서서히 이 선수의 어떤 수비 위치 선정이나 압박의 기동력, 어떤 압박의 움직임이 좀 더 갖춰진다, 적응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서서히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선수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살라는 초반부터 좋아요. 네. 재계약도 했고 심리적인 부담도 좀 털어놓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체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살라가 골들을 넣어주면서 최근 경기들 좀 몸놀림이 가벼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하비 엘리엇도 지난 시즌 초반처럼의 폼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엇도 괜찮은 모습, 살라도 폼이 올라온 모습, 그리고 누네스도 필요한 타이밍에 일단 리버풀에서 좀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점. 그쵸. 이런 부분들까지 분명 지금 본 시즌을 앞두고 좀 긍정적으로 프리시즌 결과들을 해석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뉴레스 포트트릭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리버풀의 프리시즌 한번 돌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실드가 한 일주일 조금 남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리그 개막.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리버풀 선수들이 좀 폼이 올라온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리버풀이 커뮤니티 실드를 든 게 좀 오래됐어요. 요즘에 막 아스날한테 지고 맨시티한테 지고 그래서 우승을 못했는데 이번엔 한번 좋은 출발을 해줬으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